그리고 이제 오늘 데이터베이스까지 좀 한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노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노션에서는 크게 그냥 표가 있고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있어요. 요건 한번 좀 먼저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제 요 부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표. 여러분 워드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에서는 뭐 아래 한글에서 표 만드시잖아요. 노션에서도 표가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 여기 보면 이제 표 나오잖아요. 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실 때 여러분이 워드에서 작업하는 표와 삽입, 표. 참고로 한국의 아래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표를 잘 만드는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워드의 표는 안 좋아요. 자, 요 표와 요 노션에서의 표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노션에서의 표는 요런 표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워드에서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병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셀 병합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서도 셀 병합 요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노션에서의 표는 그게 안 돼요. 노션에서의 표는 얘를 그냥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그냥 아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병합하는 그런 메뉴가 있는지 찾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워드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다 글씨를 쓰면 가운데 정렬 하실 수 있잖아요. 노션에서는 가운데 정렬 안 돼요. 노션에서는 텍스트를 쓸 때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는 것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왜냐하면 노션에서 그 표시하는 것은 정렬이라든가 이런 예쁘게 꾸미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표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형식을 만든 다음에 얘를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써보시는 분, 저기 윈도우즈에서는 액세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로 이렇게 셀 병합, 세로 셀 병합 안 되는 거잖아요. 엑셀에서나 그게 되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노션에서의 표는 데이터베이스의 간략화된 버전이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는 거지 여기에 어떤 형식을 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좀 써놨으니까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조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그 카톡으로나 이렇게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로 이제 문서를 만드는데 그 처음에 이 페이지의 그 정의, 페이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서부터 블럭을 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내용. 이것이 모든 그 문서의 가장 이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문서 형태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를 잘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기존에 어떤 워드에다가 써놨던 설교문도 괜찮고 이런 것들 가져다가 한번 이런 카테고라이즈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콜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좀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노션은 무료 앱과 유료 앱이 있어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앱을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처음에 무료로 해서 이렇게 맛배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쓰다 보면 아 이거 맛배기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웬만한 경우는 노션은 무료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아 참고로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한 가지 여기 멤버 초대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공유해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디들을 다 여기다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제 얼굴이 뜰 거고 거기로 들어와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작업도 하실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거는 게스트예요. 여기 페이지가 있을 때 여기에 공유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왼쪽에 공유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다른 사람의 노션의 아이디를 집어넣으시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메일을 하나를 집어넣잖아요. 제가 한번 넣어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이메일을 제가 초대를 한다라고 해요. 초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걸 물어봐요. 멤버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멤버로 초대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멤버로 업그레이드를 누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 노션은 이 블럭을 1000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걸로 제한이 돼 버리고 유료로 넘기지 않으면 그 1000개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가 이 점 6개 있는 거 요거 하나가 블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블럭을 1000개밖에 못 만들어요. 멤버로 초대를 해버리면. 그런데 여기서 건너뛰기 하면 그 페이지를 게스트로 초대가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게스트라고 이렇게 초대가 돼요. 게스트는 내 멤버는 아니에요.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하는 거는 무료 버전에서 가능해요. 괜찮아요. 계속 쓰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멤버로 초대하는 거, 우리 팀 한번 모아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멤버로 초대를 해버리면 1000개로 제한이 되고 그거를 넘기려면 돈 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료와 무료의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료 버전은 4메가 이상의 파일을 한꺼번에 올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가 문서가 5메가짜리다. 그거를 올리질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4메가가 안 되는 파일에 100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파일들은 여러 개 올리고 무한대로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5메가 이상이 넘어가는 파일은 얘가 제한이다라고 해가지고 못 올린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서 파일들 정도라면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좀 용량이 작은 것들이라면 무한정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셀폰도 사진이 좀 용량이 크니까 좀 제한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 아니면 PDF도 용량 작은 것들은 무한히 올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가면 무료 버전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책도 쓰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걸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이걸로 운영을 했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 가능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션을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랑 어떤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또 편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노션에는 워드에서 하는 그런 스케줄표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럴 때는 그냥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캘린더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캘린더 보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캘린더 보기가 점점점 누르시면 레이아웃이 캘린더인데 표시 기준 월이 아니라 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캘린더 표시는 주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럼 이런 만약에 뭐 수련의 시간표를 이제 짜서 한다 그러면 보통 워드나 엑셀에서 해서 여기서 가져오는 게 노션에서는 더 편하겠네요. 그 인베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시트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구글 프레젠트 있잖아요. 네. 걔네들을 여기다가 인베드를 할 수 있어요. 구글 프레젠테이션 맞나요? 그 저기 파워포인트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작성을 해가지고 인베드를 하시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이 표가 그런 음, 용도의 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거를 가지고서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인베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뭐 그림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그냥 그 올려놔도 되고요. 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는 있죠. 처음이라서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 보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워드 파일과 워드 아래 한글 이런 파일들은요. 기본적으로 뭐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뭐를 베이스로 하냐면 한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요. 한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어떻게 꾸며 넣을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프린트를 목적으로 하면 워드나 아래 한글을 써야 돼요. 프린트를 목적으로 하면. 그런데 프린트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굳이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저희 이력서가 가장 대표적이죠. 한국에서 만드는 이력서는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한 편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사람들이 레주메라고 해가지고 보내는 거 보면 쭉 서술형으로 쓰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저희는 표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70년대, 80년대 그 군부의 그 문서 형태. 그래서 한국의 모든 문서의 70%가 표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굳이 그렇게 표에 익숙하지 않고 또 프린트를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내려서 쓰고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강점이 있으니까 좀 이 마인드 시프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그 노션의 약점,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프린트하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프린트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요대로 만들어서 요대로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기 안에서 같이 협업하고 이걸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게 좀 앞으로 보면 미래에 그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의 방향성이 될 거고요. 문서로 언제까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여기에 올려놓는 자료들 보시면 꼭 한번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되시고요.